충격적인 반코트 경기 토트넘 충격적인 패배. 최악의 경기력. 하프라인 넘기도 힘들었다. 팰리스 vs 토트넘. 손흥민이 결장한 가운데 토트넘 후스퍼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토트넘은 27일 오후 11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팰리스의 0에서 1로 패배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4승 1무 4패, 승점 13점로 8위. 팰리스는 1승 3무 5패, 승점 3점로 17위가 됐다. 팰리스가 이른 시간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계획에 없던 교체였다. 전반 20분 헤페르손 레르마가 몸에 이상을 느끼며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레르마는 경기를 더 이상 소화할 수 없었고 윌 휴즈와 교체됐다. 먼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 건 팰리스였다. 전반 27분 팰리스가 코너킥을 짧게 처리했다. 휴즈가 애덤 워튼에게 패스했고 좌측면에서 다시 공을 받았다. 휴즈가 크로스를 올렸고 막상스 라크루아가 머리에 맞췄지만 골대를 넘어갔다. 선제골은 팰리스의 몫이었다. 전반 30분 미키 판 더 펜이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고 다니엘 무뉴스가 잡았다. 무뉴스가 우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에베레치 에제가 장필리프 마테타에게 연결했다. 마테타는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반 33분 마이키 무어의 패스를 받은 제임스 매디슨이 페널티 박스 좌측 깊은 지역에서 크로스를 올렸지만 수비가 걷어냈다. 이어진 코너킥에서 판 더 펜이 슈팅을 때렸다. 판 더 펜의 슈팅은 브레넌 존슨 맞고 골대를 강타했다. 전반은 토트넘이 0에서 1로 뒤진 채 종료됐다. 후반에 들어와 팰리스가 토트넘의 골문을 열었다. 후반 4분 에제가 토트넘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으로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를 뚫어냈다. 하지만 에제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팰리스가 토트넘을 괴롭혔다. 후반 12분 에제의 패스를 받은 이스마일라 사르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오른발 터닝 슈팅을 시도했다. 사르의 슈팅은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았다. 이후 다니엘 무뉴스가 슈팅했지만 골대를 넘어갔다. 팰리스의 공격이 계속됐다. 후반 13분 타이릭 미첼이 머리로 떨궈준 공을 에제가 슈팅했지만 골문을 외면했다. 후반 22분에는 팰리스가 프리킥을 얻었다. 휴즈가 내준 공을 에제가 강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했다. 비카리오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나왔다. 후반 37분 휴즈의 패스를 받은 워튼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워튼의 슈팅은 날카롭게 골문으로 향했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아냈다. 결국 경기는 토트넘의 0에서 1패배로 막을 내렸다. 손흥민이 매우 그리운 경기였다. 이날 손흥민은 부상으로 인해 나오지 못했다. 경기를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아직 100%의 컨디션이 아니다. 그는 오늘 훈련하지 않을 것이다. 주말 팰리스전에는 뛰지 못할 것 같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1차전 카라바오와 경기에서 손흥민은 햄스트링의 이상을 느꼈다. 후반 25분 손흥민이 슈팅 후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위를 잡았고 끝까지 경기를 소화할 수 없었다. 손흥민은 티모 베르너와 교체됐다. 손흥민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할 정도였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라이튼, 페렌츠바로시와 경기에 나오지 않고 재활에 집중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을 앞두고 손흥민이 직접 복귀를 알리며 팬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전에서 선발로 나왔다. 햄스트링 부상 이후 복귀전이었다. 좌측 윙어로 나와 활발하게 공격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과감한 슈팅으로 웨스트햄의 골문을 노렸다. 자책골을 만들어내며 득점에 관여했다. 모두가 원하던 순간이 나왔다. 바로 손흥민의 복귀골. 후반 15분 손흥민이 좌측면에서 치고 들어가며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했다. 수비를 앞에 두고 화려한 헛다리 짚기를 시도했다. 수비는 휘청였고 손흥민은 왼쪽으로 치고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손흥민은 후반 25분 베르너와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떠났다. 손흥민이 완전히 복귀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다. 25일 열린 UEL 리그 페이즈 3차전 알크마르와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출전하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웨스트햄전 이후 손흥민은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 손흥민은 알크마르와 경기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우리는 손흥민을 경기에서 제외하고 상태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알크마르전에 이어 이번 경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손흥민의 빈자리는 토트넘의 특급 유망주 마이키 무어가 채웠다. 무어는 직전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손흥민에 대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토트넘은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팰리스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2. 맨유 후반전 추가 시간 PK로 극장골 헌납. 텐 하흐 감독 VAR 판독 불공평해. 순위에 큰 영향 미쳤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맨유는 27일 이하 한국 시각 잉글랜드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에서 2로 패배했다. 맨유는 4-2-3-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오나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마타이스 더리우트 디오고 달로 누사이르 마즈라위 카세미루 크리스티안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마커스 레시포드 라스무스 호일룬이 선발 출전했다. 맨유는 전반전 초반부터 강하게 웨스트햄을 몰아붙였다. 전반 2분 가르나초의 슈팅은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다. 전반 8분 가르나초는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지만 슈팅은 골포스트를 벗어났다. 전반 12분 맨유는 페르난데스가 헤더슛을 시도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전반 32분에는 빅찬스를 놓쳤다. 달로가 페르난데스의 침투 패스를 받은 뒤 골키퍼까지 제쳤지만 빈 골대에 집어넣지 못했다. 오히려 맨유는 웨스트햄에 선취골을 내줬다. 후반 29분 제러드 보웬의 패스를 받은 데니 잉스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잘못 맞아 크로스가 됐고 크랜센시오 서머빌이 쇄도하면서 발을 갖다 대득점으로 연결했다. 맨유는 곧바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후반 36분 아마드 디알로의 롱패스를 받은 달로가 헤더를 통해 중앙으로 볼을 투입했다. 조슈아 지르크지의 헤더 패스를 카세미루가 골대 바로 앞에서 방향만 틀어 득점했다. 그러나 맨유는 후반전 추가 시간 동안에 실점을 헌납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더리우트가 잉스를 걷어찼고 주심은 VAR 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보웬이 키커로 나서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결국 경기는 웨스트햄의 2에서 1승리로 종료됐다. 이로써 웨스트햄은 3승째를 손에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13위로 올라섰다. 반면 맨유는 시즌 4패째를 떠안으며 리그 14위에 머물렀다. 강등권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텐 하흐 감독은 심판 판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이미 판정이 내려졌다. 되돌릴 방법이 없다. 올 시즌 세 번째로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팀과 점수, 순위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에서 항상 최고의 팀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분명하고 명백했다. 하지만 분명하고 명백하지 못했던 것은 VAR 방식이다. 시즌 전 그들은 과정을 설명했고 명확하고 명백할 때만 개입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텐 하흐 감독은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맨유는 지난 19일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에서 2에서 1로 승리했지만 주중에 열린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경기와 웨스트햄전에서 1무 1패를 기록했다. 텐 하흐 감독의 경질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 세기의 이적이라고? 15년 만에 굴욕의 역사 썼다. 플리게 수비 전술의 농락. 2009년 이후 라리가 최악의 기록 오른쪽 화살표 무엇? 스페인, 거함, 레알 마드리드가 엘 클라시코에서 굴욕적인 완패를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진 2024에서 25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라리가 11라운드 바르셀로나우 경기에서 0에서 4대 패를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4골을 내주며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바르셀로나는 10승 1패, 승점 30점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리그 1위를 질주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첫 패배를 당했고 7승 3무 1패, 승점 24점으로 2위에 머물렀다. 시즌 초반 바르셀로나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셈이다. 전반은 0에서 0으로 팽팽했다. 하지만 후반에 바르셀로나가 폭격을 퍼부었다. 후반 9분과 11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멀티골을 신고했고 후반 32분 라민 야말이 한 골을 추가했다. 그리고 후반 29분 하피냐가 대승의 마지막 골을 장식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경기 후 많은 비난의 화살이 킬리안 음바페로 향했다. 세기의 이적이라 불리며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음바페다. 음바페 영입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음바페가 오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원팀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전력이 더욱 약화된 미스터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음바페는 최대 라이벌전에서 침묵했다. 큰 경기에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후반 17분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며 비난의 중심에 서야 했다. 그리고 음바페는 굴욕의 역사를 썼다. 이날 음바페는 전반전에만 6번이 오프사이드를 범했다.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나온 최다 기록이었다. 굴욕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후반에 오프사이드 2개를 더 저지른 음바페다. 한 경기에 총 8번이 오프사이드를 기록했다. 라리가에서 15년 만에 최다 기록이었다. ESPN은 음바페가 바르셀로나전에서 원하지 않는 오프사이드 기록을 세웠다. 음바페는 엘 클라시코에서 총 8번이 오프사이드를 범했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 라리가에서 한 선수가 기록한 최다 오프사이드와 동률이다. 지난 2009년 엘체의 조나타스가 한 경기에서 8번이 오프사이드를 기록했고 이후 음바페가 가장 많은 오프사이드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